꽃이 없는 열매 들어보셨나요? 꽃이 없는 과일, 말 그대로 무화과인데요. 실제로는 꽃이 있어요. 무화과를 반으로 잘라보면 안쪽에 보이는 붉은 실타래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열매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꽃이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꽃과는 상당히 다르고 독특해요. 백 교수는 처음 봤을 때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무화과는 꽃을 품고 있는 과일인데 굉장히 낭만적이죠. 이런 무화과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과일이기도 하고 효능을 잘 몰랐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무화과를 먹어야 하지만 그간 잘 몰라서 못 먹고 지내는 분들을 위해 무화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요. 무화과가 가진 의학적인 효능뿐만 아니라 어떤 걸 골라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는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오늘 백 교수가 알려드리는 정보로 건강하게 무화과를 먹어보자고요. 그럼 무화과의 효능과 무화과를 꼭 먹어야만 하는 사람은 누군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무화과를 꼭 먹어보세요. 무화과에 있는 앱시스산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세포에 있는 란시라이크 프로테인 2 채널을 열고 GLUT4를 활성화시켜서 혈액 내 포도당이 세포 내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요. 이탈리아의 한 연구는 앱시스산이 실제로 쥐와 사람의 혈당을 낮췄다는 걸 확인했고,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사이언티픽 레포트에 실린 연구는 무화과가 인슐린 민감성을 촉진하면서 비만 관련 염증도 줄여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근육세포 내로 혈당이 잘 들어가면 근육에서 당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데요. 동시에 혈액 내의 당이 줄어드는 건 매우 당연해요. 무화과는 앱시스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살구보다도 2배나 많은 앱시스산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말린 무화과는 당분이 농축돼서 자칫 혈당관리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말린 무화과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필요한 분, 무화과에는 라노스테롤이 많아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줘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발생하는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을 막아줄 수 있죠. 또 무화과는 혈압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는 혈압이 높은 뒤에 무화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혈압이 낮아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무화과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무화과를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 무화과에 들어있는 피신은 단백질 소화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피신이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생기는 분이라면 무화과를 먹어보세요. 고기 먹을 때 무화과를 같이 먹거나 식후에 먹어도 좋지만 무화과를 이용해서 고기를 재우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무화과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질병의 증상까지 조절할 수도 있어요. 150명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란 이스파한 대학교의 연구인데요. 하루에 2번씩 말린 무화과 4개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무화과를 먹은 그룹에서 복통, 변비 같은 증상이 확 감소했다고 해요. 무화과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좋게 만든 셈이죠. 무화과에는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는 장 운동에 도움을 주고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젊음을 되찾고 싶은 분,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식물이 자랄 때 해충이나 곰팡이를 이겨내기 위한 천연 항생제 같은 물질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는 당분이 10%나 될 만큼 달달한데 균을 죽이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 레스베라트롤 때문에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예요. 실제로 무화과는 농약을 따로 뿌리지 않아도 병충해에 강하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레스베라트롤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에서 엄청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항산화 효과로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죽으니까 우리는 매우 건강해지겠죠.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고 세포 사멸을 막아줘요.
또 혈관내피 성장인자 발현을 막아서 난소의 수명을 연장시켜 난소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캐나다, 인도, 이란, 포르투갈 등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연구 결과도 있어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무화과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노화를 막아주고 젊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백년 건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렇게 좋은 무화과, 이제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걸 고르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냐 궁금할 거예요. 우선 달달하게 잘 익은 무화과의 색깔은 전반적으로 붉고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상처 없이 둥글둥글하게 부풀어 있는 걸 고르세요. 꼭지와 밑부분이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무화과는 1도에서 5도 정도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물기가 있으면 쉽게 물러지는데요. 냉장 보관한다면 무화과 하나하나를 키친타월에 싸고 무화과끼리 닿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배치해서 과일칸에 보관해 보세요. 보관을 시작했다면 5일 이내 먹기를 권유해 드릴게요. 냉동 보관할 수도 있는데 꼭지를 잘라서 없애고 남은 무화과를 지퍼백에 넣고 진공 포장하면 돼요. 6개월 정도까지 보관은 가능한데 먹을 때는 살짝 해동해서 먹으면 됩니다. 무화과는 생과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영양소는 껍질에 많아서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이 먹기 부담되는 분이나 껍질을 먹으면 알러지같이 문제가 생기는 분이라면 껍질을 칼로 살짝 벗겨낸 후에 먹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는 물에 담그지 말고 꼭지가 위로 가도록 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는데요.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씻을 때는 무화과 안쪽으로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하루 권장량은 생과 기준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인데요. 생과로 그냥 먹기 어렵다면 생무화과를 레드와인에 졸여서 냉장 보관해서 먹어볼 수도 있고요. 무화과 샐러드, 무화과 샌드위치, 무화과 스무디, 무화과 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먹어볼 수 있어요. 말린 무화과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무화과 자체가 보관기간이 짧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말릴수록 당분이 농축되니까 말린 무화과를 먹겠다고 한다면 생과보다는 적게 먹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무화과를 먹을 때 조심해 주세요. 덜 익은 무화과의 꼭지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액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입술이 부르트거나 피부가 가려워질 수 있어요. 만성신부전처럼 콩팥이 좋지 않은 분은 무화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화과의 풍부한 칼륨은 콩팥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는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과일 중 하나인데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원전 5000년경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과일의 잔해 중에서 무화과가 발견되었는데 그만큼 인류가 오래전부터 즐겨 먹은 과일 중에 하나예요. 인류 최고의 미인이라고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도 무화과를 즐겨 먹었다고 하니까 여왕의 과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지금도 유럽과 중동에서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기만 한 과일입니다. 여름 끝, 가을 시작에 먹을 수 있는 무화과는 이제 제철이에요. 백 교수가 무화과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렸으니 맛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즐겨 먹어보세요. 잘 몰라서 안 먹고 지내는 분이 없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